다음은 우리가 가스 수송, 즉 산소와 먼저 산소의 수송인데 산소는 그 혈색소, 즉 헤모글로빈과 이제 결합해서 산소가 혈중에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헤모글로빈과 산소의 결합에 의해서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이제 그 세츄레이션 된 경우에 그 혈색소의 그 브라이트 레드, 선홍색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산소가 부족한, 즉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떨어져 나간 정맥혈에서는 우리가 퍼프리시, 즉 그 자적색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에서 보게 되면 아주 밝은 붉은 빛을 띠고 있고, 이 정맥혈 같은 경우, 산소가 부족한 정맥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칙칙한 그러한 그 붉은색을 띠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결합을 하게 되는데, 산소의 즉 색소 부위, 즉 햄 부위에 산소가 와서 이제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인에게 있어서는 두 개의 알파 체인과 두 개의 베타 체인, 즉 네 개의 폴리펩타이드 체인에 각각의 그 햄 분자, 한 펩타이드의 하나의 그 햄 분자에 이제 프로필린 링을 구성하고 있고, 거기에 가서 이제 산소가 결합을 한다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모글로빈 한 분자에는 각각의 햄의 그 이가 페로스 상태의 철 원자에 가서 그 산소 한 분자가 결합하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네 개의 폴리펩타이드 안에 각각의 햄에 그 한 분자씩의 산소, 그래서 한 분자의 헤모글로빈에는 네 분자의 산소가 이제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소의 수송에 있어서 일반적인 그러한 그 원리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면, 먼저 산소가 혈액 중에, 즉 액체에 녹을 때는 헨리의 법칙에 따라서 그 산소, 즉 그 가스의 전체적인 가스의 조성 중에 그 가스의 압력, 즉 partial pressure, PO2, 그 산소가스의 부분 압과 그리고 솔루빌러티 코에피션트, 용해도 계수에 비례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산소는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용해도 계수가 약 24배 정도, CO2가 O2에 비해서 약 22배 정도 높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용해도 계수라는 것은 그 기체의 그 대기압, 압력 760mmM에서 용액 1ml에 녹는 그러한 그 가스, 즉 O2나 CO2의 양을 우리가 그 용해도 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산소 같은 경우에는 용해도 계수가 0.024 정도, 그리고 CO2 같은 경우는 0.57, 그래서 CO2가 O2에 비해서 약 20배 정도 이상 높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 헨리의 법칙에 따라서 가스, 산소 가스의 부분 압력에 따라서 혈액에 이제 그 녹는 어떠한 그러한 그 양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산소는 가스이기 때문에 모든 멤브레인을 따라서 단순 확산에 의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산소 같은 경우 정맥혈에서는 40mmMmercury, 그리고 폐포내 에어에서 104mmMmercury, 그리고 동맥혈에서 100mmMmercury, 그리고 조직에서는 30mmMmercury 혹은 그 미만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맥혈이 이제 그 정맥혈에서 심장에 오고, 심장에서 다시 좌심방, 좌심실을 따라서 이게 이제 혈액이 그 폐, 동맥을 따라서 정맥혈이 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부위에 그 폐에 있는 모세혈관과 폐포에서의 그런 그 농도 차이에 의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동을 할 때는 폐포 안에 있는 솔펙턴트나 아니면 그 에피테리얼 셀, 뉴모사이트, 어떤 폐포세포, 그리고 간질액, 그리고 내피세포, 그리고 적혈구막, 혈장을 지나고 적혈구막, 그리고 헤모글로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O2가 풍부한 동맥혈이 되고, 그래서 다시 대동맥을 따라서 우리 전신으로 가게 되죠. 그럼 전신으로 가게 되면 말단 조직에서는 다시 O2의 분압과 그리고 말단 조직에서의 O2 분압의 차이에 의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O2가 그 산소 가스가 그 헤모글로빈과 결합하게 되는데, 그 결합할 때는 그 주위의 O2의 농도에 그 비례해서 헤모글로빈과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헤모글로빈의 분압이 높아지게 되면 헤모글로빈에 와서 O2와 결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주위에 O2 농도가 낮게 되면 헤모글로빈으로부터 O2가 이제 그 디소시에이션, 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헤모글로빈과 O2에 결합하는 것은 그 주위의 O2, 서라운딩 PO2, 즉 주위의 O2의 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없지만 폐포로부터 O2, 높은 농도의 O2가 폐포로부터 확산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죠. 여러 가지 막을 통과해서 단순 확산이 오게 되면 그때 헤모글로빈에 와서 이제 이가, 페로스 상태의 이가 철에 와서 한 분자의 헤모글로빈에 네 분자의 산소가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동맥혈이 되어서 말단 조직에 가서는 다시 헤모글로빈에 있는 산소가 그 주위의 농도가 낮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결국은 조직, 간질액, 그리고 모세혈관이니까 농도가 30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30ml. 그에 비해서 동맥혈에서는 100ml 머큐리니까 농도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스에서는 부분 압력을 우리가 그 가스에서 압력 그레디언트를 일반적인 어떤 용매나 용질에서는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 어떤 농도 경사도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폐포에서는 헤모글로빈에 와서 결합을 하지만 말단 조직에서는 그 주위에 O2 분압이 낮기 때문에 다시 이 헤모글로빈으로부터 디소시에이션, 헬이 떨어져 나가서 조직에 그 O2를 공급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렁에서는 오토 푸어 블러드, 즉 이게 정맥혈이죠. 그리고 조직에서는 동맥혈에서 O2 분압이 높기 때문에 그 디퓨전 그레디언트, 콘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 파셜 프레셔 그레디언트를 따라서 조직의 이동을 조직으로 O2 산소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 산소의 그 수송에 관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 산소가 헤모글로빈과 결합해서, 그리고 그럴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 혈액, 즉 물에 물리적으로 용해되는 상태. 왜냐하면 우리가 용해도 계수가 0.024, 즉 그 대기압하에서 1ml, 그 수분 1ml에 녹아있는 양이 0.024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얼마만큼 혈액에 저장되어지고, 그리고 그 혈액에 저장된 양이 수송되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그 양적인 면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먼저 물에 물리적으로 녹아있는 양을 계산해 보면, 즉 용해도 계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표준 상태 에서 혈액 1ml에 녹아있는 그 가스의 양이죠. 그러니까 0.024라고 얘기를 했었고, 대기압하에서 산소의 분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100ml 몰큐리이기 때문에 0.024 곱하기 100을 해준 다음에 이제 전체 가스 믹스처의 합은 760이니까 760 중에 100mg, 100ml 머큐리가 차지하는 그 산소의 그 용해도 계수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혈액 밀리리터당 0.003ml 정도가 그 물리적으로 녹아있는 양이죠. 계속해서 그 헤모글로빈에 결합되어 있는 그 산소의 양을 우리가 한번 계산해 주게 되면, 헤모글로빈 한 분자에는 산소가 네 분자가 와서 결합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보게 되면 O2가
여기에. 그리고 각각의 펩타이드 체인에 햄 분자가 있고 그 햄 분자에는 포르피린 링에 이제 산소 한 분자씩. 그래서 네 분자의 산소가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분자가 완벽하게 100% 세츄레이션 됐을 경우에, 물론 실질적으로는 100% 세츄레이션 할 수는 없지만 가정을 해서 하게 되면 헤모글로빈 한 분자에는 산소 네 분자가 결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가스의 그 한 분자, 1분자라는 것은 그 아보가드로 법칙에 따라서 모든 기체 1몰의 부피는 표준 상태, 즉 0도시 1대기압하에서 22.4리터, 즉 22,400ml의 부피, 용적을 갖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산소 가스 같은 경우에는 22,400ml, 22.4리터를 우리가 1몰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헤모글로빈의 분자량을 보게 되면 67,000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미오글로빈 같은 경우는 하나의 햄 분자와 하나의 펩타이드가 결합되어서 4분의 1 정도가 되기 때문에 16,700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어쨌든 간에 일반적인 헤모글로빈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67,000g이에요. 그래서 각각 헤모글로빈 몰리큘러 웨이트, 우리 1g을 하게 되면 헤모글로빈 1g에는 산소, 즉 몰리큘러 웨이트가 67,000g이 거기에 산소가 4분자가 있기 때문에 22,400ml 곱하기 4 해주게 되면 그 헤모글로빈 1g당 함유되어 있는 산소 량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22,400 곱하기 4 나누기 67,000 해주게 되면 1.337ml가 돼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런 산소, 그래서 헤모글로빈 보게 되면 혈액 100ml당 그 헤모글로빈이 15g, 정상적인 그런 동물에 있어서 약 15g 정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헤모글로빈의 100% 세츄레이션 될 수는 없고, 동맥혈에서 그러니까 거의 모든 헤모글로빈에 가장 적합하게 세츄레이션 된다면 그게 약 97.5%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게 1g당 1.34ml의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되니까 15g 곱하기 1.34 곱하기 세츄레이션 0.97로 해주게 되면 혈액 데시리터, 혈액 100ml당 19.6ml 정도가 헤모글로빈과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는 아까 혈액 밀리리터당 0.003ml이기 때문에 100을 곱해주면 0.3ml. 그래서 혈액 100ml당 헤모글로빈과 결합돼서 이동할 수 있는 양이 19.6ml. 그리고 물리적으로 용해되어서 이동할 수 있는 양이 0.3ml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헤모글로빈이 15g 있는 혈액에서는 혈액 100ml당 19.9ml의 산소를 운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혈액 100ml에 19.9ml인데 그 중에 거의 몇 프로예요? 98.5%는 헤모글로빈과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이동하는 거고 1.5% 정도만 물리적으로 용해되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이 혈액에 헤모글로빈이 없다면 19.9ml의 산소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혈액이 거의 한 60배 이상 많은 혈액이 있어야 물리적으로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 헤모글로빈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산소를 운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동맥혈에서는 이렇게 물리적인 용해로 0.3ml, 그리고 만약에 동맥혈에서는 산소 분함이 100mmMr일 때 물리적인 용해로 0.3ml, 헤모글로빈과 결합해서 19.6ml, 그래서 19.9ml을 이동할 수 있는 거고, 정맥혈에서는 용해도 계수를 요걸 곱해주게 되면 0.024 곱하기 40 나누기 760회니까 0.0001ml. 그리고 헤모글로빈을 아까 15 곱하기 1.34 곱하기
일반적으로 정맥혈에서는 약 72% 정도 세츄레이션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5 곱하기 1.34 곱하기 0.72 해주게 되면 14.4ml이에요. 그러면 정맥혈에서는 14.5ml의 산소를 함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동맥과 정맥의 차이가 결국은 이 차이가 어디에? 티슈에서 흡수될 수 있는 양이에요. 그래서 티슈에서 흡수될 수 있는 양은 물리적인로 용해되어지는 양이 0.2ml, 그리고 헤모글로빈에서 운반해지는 양이 5.2ml. 그래서 동정맥 찬 요 합인 5.4ml, 혈액 100ml이 흘러갔을 때 5.4ml의 산소가 조직에 공급되어지는 거고, 그 중에 5.2는 헤모글로빈에 의해서 운반되죠. 0.2는. 그렇기 때문에 헤모글로빈, 그 이전 슬라이드에서 우리는 그 혈액에서 산소를 보관하고 그리고 공급해 줄 때 그 여러 가지 그 물리적인 용해나 혹은 헤모글로빈과 결합함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혈액이 산소를 이제 공급해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단순하게 결합하는 정도만을 보게 되면 헤모글로빈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물리적인 용해에 비해서 만약에 헤모글로빈이 없다면 66.6배 더 많은 혈액을 필요로 하고, 또 우리가 동맥과 정맥의 어떤 차이, 즉 약 혈액 100ml당 5.4ml, 약 0.2ml은 물리적인 용해로, 그리고 5.2ml 정도는 헤모글로빈과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조직의 이제 동맥과 정맥의 어떤 그런 차이를 통해서 혈액 100ml당 5.4ml, 그럼으로 인해서 헤모글로빈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수십 배 더 효율적으로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동맥압 100mmM의 산소 분압과 그리고 정맥압 40mmM의 산소 분압의 이러한 그 분압의 차이에 따른 헤모글로빈에 결합되어 있는 산소의 양을 우리가 나타내는 그러한 그 곡선을 우리가 그 산소 헤모글로빈 해리 곡선 혹은 뭐 산소 해리 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동맥혈, 즉 동맥혈의 산소 분압은 일반적으로 100mmM을 했었죠. 그래서 100mmM인 경우에 헤모글로빈의 약 97.5%가 산소와 결합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계산해 주게 되면 15g에 각각 헤모글로빈 1g에 1.34ml의 산소와 결합되어 있고, 그리고 1.34 곱하기 15 곱하기 0.975 해주게 되면 요 값이 보게 되면 19.6 ml per 혈액 100ml예요. 그리고 정맥혈에서는 산소 분압이 40mmM가 되니까 이때 계산해 주게 되면 그때 약 72% 정도가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세츄레이션 됐다고 그래요. 그럼 1.34 곱하기 보통 혈액 100ml당 헤모글로빈이 15g이니까 1.34 곱하기 15 곱하기 72, 0.72 해주게 되면 그때는 14.5 ml per 혈액 100ml예요. 그러면 동맥과 정맥의 차이 19.6 마이너스 14.5 해주게 되면 그 값인 5.1 ml per 혈액 100ml. 그러니까 혈액 100ml당 어떤 5.1ml 정도를 산소를 공급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맥과 어떤 그 산소 분압의 차이에 따른 헤모글로빈에 결합하는 O2의 양을 이러한 그 산소 해리 곡선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50이라는 것은 헤모글로빈의 약 50%의 그 산소가 결합되어 있을 때의 그 O2 분압을 나타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나타내는 대로 헤모글로빈의 50% 산소가 결합되어 있을 때는 그
25 P 그러니까 산소 분압이 25mmmercury 했을 때 헤모글로빈의 약 50%.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생체 안에서 혈액 안에서 동맥혈은 100mmmercury, 정맥혈은 40mmmercury이기 때문에 실제로 혈액에서 25mmmercury까지 떨어질 일은 없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가상의 그런 값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산소 해리곡선이 어떤 함수 관계, 직선이 아니라 약간의 어떤 시그모이드, 어떤 S자 형태를 이루고 있죠. 이렇게 S자 형태를 이루고 있는 이유는 그 헤모글로빈에 대한 산소의 바인딩 어피니티, 결합능이 무엇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헤메 인터랙션.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각각의 헤메 O2가 여기 와서 결합을 하고 있잖아요. H에 여기 O2. 그래서 헤메 인터랙션에 의해서 이 헤메 결합하는 O2의 바인딩 어피니티가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쪽에 O2가 결합하게 되면 그 다음 햄의 O2의 결합력을 높여준다고 그래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렇게 S자 모양을 이루게 되고, 이런 S자 모양을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생리적인 의의가 뭐가 있냐면 산소 분압이 높은 폐, 즉 100mm면 이렇게 한 150mm면 계속 증가돼요. 그러한 경우에서는 더 많은 양의 헤모글로빈에 더 많은 양의 산소와 결합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정맥, 그러니까 조직에서 동맥이 이제 나중에 조직에서 정맥혈이 되게 되면 CO2 분압이 계속 90, 80, 70, 60 감소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60mmmercury 이하의 O2 분압에서는 헤모글로빈으로부터 O2가 쉽게 해리되어서 조직에 더 많은 양의 O2를 공급해주기 유리한 그러한 그 해리곡선이 S자형의 산소 해리곡선이라고 얘기. 이렇게 산소 해리곡선이라는 것은 그 산소의 분압의 변화에 대한 그런 그 헤모글로빈에 대한 그 산소의 결합 정도를 우리가 산소 해리곡선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산소 해리곡선은 여기 이제 노란 선에 나와 있는 것이 그 정상적인 그러한 동물의 산소 해리곡선, 전형적인 S자 모양의 산소 해리곡선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 산소 해리곡선은 여러 가지 생체의 어떤 대사 산물이나 아니면 pH 그리고 체온의 어떤 그 상승, 여러 가지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그 시프트, 즉 이동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런 산소 해리곡선이 우하방 혹은 뭐 좌상방으로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그때는 헤모글로빈에 대한 산소의 결합능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같은 어떠한 그러한 그 O2 분압이라 하더라도 헤모글로빈에 더 많이 세츄레이션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그 결합능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그 헤모글로빈이 도리어 해리되는 조직에 즉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러한 효과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산소 해리곡선의 이동에 의해서 결합능의 변화가 있게 되는데, 특히 이제 그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그 2,3-디포스포글리세라이트, 우리가 약자로 이제 DPG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러한 그 DPG라는 것은 그 적혈구에서 당에 해당 작용, 그러니까 뭐 글라이콜라이시스, 글루코스를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그런 그 크로닉 하이폭시아, 어떤 만성적인 그 저산소증 같은 것이 생성이 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생기는 그 DPG, 대사산물이 DPG죠. 그래서 어떤 하이폭시아가 일어났을 때 DPG가 또 생성이 증가되는데, 그러한 경우에 이 산소 해리곡선을 우하방으로 이동시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헤모글로빈에 대한 산소의 결합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O2를 조직에 더 쉽게 더 쉽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그림처럼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그 헤모글로빈이죠. 그래서 하나의 헤모글로빈에 각각의 햄에 산소가 이제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타이트하게 햄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어떤 이 햄 분자에 산소의 결합능에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간에
DPG가 와서 이쪽에 와서 결합을 하게 되면 어떤 헤메 인터랙션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헤모글로빈에 대한 O2의 결합능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이지역, 즉 조직에 산소를 해리시켜주는, 산소를 공급해주기 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사가 활발한 경우에는 그 조직에다 더 많은 양의 산소를 공급해주는 거예요. 반대로 DPG의 양이 감소하게 되면 이 산소 해리곡선은 좌상방으로 이동해 시켜주죠. 그래서 DPG에 의해서 이렇게 산소 해리곡선 이동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혈액의 pH, 즉 산도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보게 되면 산도가 증가하는 경우, 즉 pH가 감소하는 경우에 산소 해리곡선을 우하방으로 일으켜줘요.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그 산소 해리곡선에 미치는 이산화탄소와 CO2와 하이드로젠의 효과를 우리가 보호 이펙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그 하이드로젠 이온 농도가 증가하고 CO2 농도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쳐요? 산소 해리곡선을 우하방으로 이동시켜 주죠. 그러한 경우에도 조직에 산소를 해리해 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이지역 산소를 더 쉽게 조직에 공급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혈액의 pH죠. 어떤 체온이죠. 그래서 이러한 체온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산소 해리곡선을 우하방으로, 그리고 체온이 감소하는 경우, 체온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좌상방으로 이동시켜줘요. 자, 이런 걸 볼 때 조직에서 어떤 대사가 활발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산도도 증가하고 pH도 감소하고, 활발하게 운동하니까 그 부위에서 온도도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여건은 결국은 뭐냐면은 산소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그 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산소 해리곡선을 우하방으로 이동시켜